소백산 비로봉. 눈 쌓인 계곡엔 침묵이 가득 붐빈다. 어이곡 들머리엔 뽀드득거리는 아침의 비명으로 가득하다. 하얀 입김은 아라리 연근 고통이 되어 털모자 채양 끝에 고드름으로 열리고 마지못해 눈물 한 방울 달고 부서지는 아픔을 겪는다. 길고 긴 침묵의 시간, 아픔도 잊은 퇴적물들이 산등성이 햇살 속으로 곁눈질하며 물러서는 시간이다. 빈손으로 동행하던 바람, 갈수록 심술궂은 망아지가 된다. 맨몸으로 맞선 벌거벗은 나무들, 능선의 햇살은 사치일 뿐이다. 비로봉 능선의 칼바람, 소리도 춥기도 시집살이 같은 매서움이다. 얼어버린 볼, 손끝에서 사라진 감각은 머릿속에서 울부짖는 아우성으로 남았다. 무엇이 그리도 서러워 이리도 슬프게 울부짖는가. 떨쳐버리기엔 너무나 큰 나는 어디에 있는가. 죽음의 끈을 잡았다가 놓아버린 허전함인가. 비로봉 정상엔 지금도 갈 곳 잃은 바람이 목 놓아 운다. 오래전에 매서운 겨울바람 몰아치던 어느 날 소백산 비로봉 오르던 생각이 납니다. 눈도 많이 내리고 바람은 날아갈 듯 불고 어찌나 춥던지 살아있는 감각을 못 느낄 정도였죠. 소백산엔 2번 올랐는데 오를 때마다 겨울이었대랬습니다. 처음엔 어이곡에서 출발해서 곧바로 소백산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길이었고요. 2번째는 연화봉을 거쳐서 그리고 소백산 정상 비로봉까지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그 매섭게 추운 겨울 산행을 기억하고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을이 되니 기억에 남는 산행이 가끔 생각이 납니다. 현철이 부르는 안전하서나 당신 생각, 이 노래 들으며 여기용의 문화산책 시작합니다. 서나 당신 생각,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 떠오르는 당신 모습, 피할 길이 없으라. 못 본 채 떠나버린 너 소리쳐 불러도 아무 소용이 없어라.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 떠오르는 당신 모습, 피할 길 없는 내 마음. 가지 말라고 애원 애끝만 못 본 채 떠나버린 너 소리쳐 불러도 아무 소용이 없어라.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 떠오르는 당신 모습, 피할 길 없는 내 마음, 피할 길 없는 내 마음.
12월. 앙상한 나뭇가지는 실어증 걸린 노인처럼 까칠한 몸으로 오후 햇살을 짊어지고 있다. 물기 없는 손등을 어루만져 본다. 주름으로 내려앉은 내 삶의 나이테. 따스함은 어디로 갔는지 찾아도 없다. 처마 끝에 달린 촉수 낮은 전등을 끄면 어둠이 달려와 너울 춤을 춘다. 어둠과 나는 하나가 된다. 눈을 감았다. 사막을 달려 건너온 바람 속에 행여 있을지 모르는 그리움. 겨울밤 하늘에 반짝이는 별. 너는 이미 별이 되었는지 모르겠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12월. 지난 9월 둘째 주 일요일에는 강원도에 있는 금강산 제1봉을 다녀왔습니다. 가을의 초입에서 만나는 멋진 가을산을 기대하며 다녀왔지요. 버스 타는 시간만 장장 8시간이 걸렸습니다. 가는데 4시간, 오는데 4시간. 참 멀긴 멀더군요. 그래도 오래전부터 가고 싶었던 곳이라 두말 않고 따라 나섰습니다. 울산 바위가 건너다 보이는 곳 신선대가 목적지였습니다. 화암사 주차장에서 한참을 걸어 화암사 입구까지 갑니다. 입구에서 좌측으로 난 등산로를 따라 오르면 수바위가 나타나고 거기서 한참을 또 오르면 시루떡 바위가 나옵니다. 강원도 설악산 자락은 산세도 뛰어나고 풍광이 아름답기로 말이 필요 없는 곳이죠. 수바위는 전설에 의하면 쌀이 나오던 바위라고 합니다. 화암사에 2분의 스님이 기거를 하셨는데 그런데 어느 날 잠시 들른 스님 한 분의 욕심 때문에 나오던 쌀이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교훈을 알려주는 전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수바위를 지나 한참 오르면 떡바위가 나타나는데 바위의 모양이 마치 시루떡같이 생겼다 하여 시루떡 바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의 목적지인 신선대에 올랐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일망무제의 멋진 조망이 순간 가슴에 들어와 파도를 칩니다. 아득하게 멀리 동해바다가 펼쳐지고 가을 햇살은 숨바꼭질합니다. 마치 제가 신선이 된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주변을 탐색하다가 바로 옆으로 난 길을 따라 들어가니 또 다른 풍경이 눈앞에 나타납니다. 바로 울산바위입니다. 울산바위의 전설은 잘 알고 계시겠지요? 그 우람한 바위가 손을 뻗으면 잡힐 듯 눈앞에 있습니다. 오늘따라 많은 등산객들이 함께 하고 있네요. 가까운 곳에 있는 리조트에 왔다가 여기까지 오는 사람들이 많은가 보더라고요. 가벼운 차림새가 그것을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틈새에서 사진도 찍고 경치도 구경하고 하산을 합니다. 하산길은 화암사를 둘러보는 코스인데요. 화암사로 향하는 코스로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겨 내려갑니다. 오랜 역사를 가진 화암사인데 많이 중수를 하였는지 역사만큼 그런 모습은 아니더라고요. 조금은 아쉽고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둘러보았습니다. 금강산 제1봉을 오르고 천년고찰 화암사를 보았으니 더 욕심을 낼 필요는 없었습니다. 노래 듣습니다. 김양 연분. 이쁜 정 고운 정 하다못해 미운 정 쌓이니 천생연분 백년내로라 하늘이 주신 사랑 땅에서 인연 맺고 바다가
둘이서 걷는 길 비단길이 따로 있더냐 하늘이 주신 사랑 땅에서 인연 맺고 바다같이 품고 살고 이고지고 사랑하리라 아 예쁜 내 사랑 먼저 가지 말아요 꿈 같은 이 세상 오래도록 사랑합시다 꿈 같은 이 세상 영원토록 사랑합시다 지금 여러분은 98.9MHz 세종 FM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이야기 꿈과 성공 인생 다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남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모든 태도를 긍정적으로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늘 두 가지 세력이 싸우고 있지요. 나는 안 돼. 아니야, 할 수 있어. 에이, 이게 뭐야? 그래도 감사하네.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평소에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에 따라 반응이 다르지요. 태도는 참 중요합니다. 기업의 면접관들이 제일 관심 있게 보는 것도 그 사람의 태도입니다. 태도가 좋아야 일도 잘합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잘 이겨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성과를 냅니다. 태도는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현실을 무시하고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처해진 현실을 너무 무시한 채 너무나 낙관적으로 생각을 했다가 오히려 더 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스톡테일 장군은 베트남 전쟁 당시 베트남군에 의해 8년이나 포로 생활을 한 사람이었지요. 많은 포로들이 당시에 수용소에서 죽었는데 그 이유가 주목할 만했습니다. 너무 큰 희망을 가지고 있다가 그 희망이 사라질 때 절망감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스톡데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필요한 상황을 낙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전에는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다가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부활절이 되기 전에는 석방될 거라고 믿음을 이어가고 부활절이 지나면 추수감사절 전에 나갈 거라고 또 믿지만 그렇게 다시 크리스마스를 맞고 반복되는 상실감에 결국 죽게 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교훈인데요. 당신이 절대 잃을 수 없는 마침내 이기겠다는 믿음과 그것이 무엇이든 지금 현실의 가장 가혹한 사실들을 직시하는 훈련을 당신이 절대로 혼동하면 안 됩니다. 희망과 현실적인 암울함을 모두 가슴에 품었기에 살아남았던 스톡데일은 후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언젠가 그곳을 나갈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당시의 상황이 무엇과도 바뀌지 않을 제 삶의 중요한 경험이 될 것임을 의심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허황된 희망, 뜬구름 같은 희망만을 가지면 안 됩니다. 대책 없는 긍정적 태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실을 직시하되 그래도 긍정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어떤 고난에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늘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늘 불평하고 불만을 표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큰일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태도를 고쳐야 합니다.
실제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마치 벼락을 맞은 나무처럼 1400여 가지의 화학물질과 30여 개의 호르몬의 질서가 파괴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독성이 뿜어져 나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치명적인 해를 입습니다. 불평하는 것도 습관이 됩니다. 가만히 보면 불평하는 사람은 언제나 불평을 합니다. 긍정이 부정을 지배하기보다는 부정이 긍정을 지배하기가 더 쉽습니다. 누가 나에 대해 9가지 좋은 말을 하더라도 누군가 한 명이 좋지 않은 말을 했다면 바로 그 좋지 않게 말한 그 말이 언제까지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에게 대해 말을 할 때에도 절대로 나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평생 등을 질 수도 있습니다. 잘못 쓴 글은 찢어버릴 수 있지만 잘못 뱉은 말은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나와버린 말 한마디 때문에 두고두고 후회한 적이 없나요?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아유 그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몰라? 이렇게 후회를 하면 그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노래 듣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윤수연의 꽃길, 성진우 하얀 미소 연속해서 들어봅니다. 다시 돌아가라 하면 싫어요. 난 못 가요. 비단오 꽃길이라도 이제 다시 사랑 안 해요. 몰라서 걸어온 그 길 알고는 다시는 못 가. 아파도 너무나 아파. 사랑은 또 무슨 사랑. 다시 돌아가라 하면 싫어요. 난 못 가요. 비단오 꽃길이라도 이제 다시 사랑 안 해요. 몰라서 걸어온 그 길 알고는 다시는 못 가. 아파도 너무나 아파. 꽃길은 또 무슨 꽃길. 몰라서 걸어온 그 길 알고는 다시
거냐고 묻고 싶은 밤은 깊은데 떨리는 그 입술에 하얀 미소는 당신의 진실이었나. 어차피 맺지 못할 사랑이라면 다시는 검은 눈물 보이지 마라. 이 밤이 가고 나면 당신도 나도 잊혀질 사랑이니까. 우리 이제 남이 되는 거냐고 묻고 싶은 밤은 깊은데 떨리는 그 입술에 하얀 미소는 당신의 진실이었나. 어차피 맺지 못할 사랑이라면 다시는 검은 눈물 보이지 마라. 이 밤이 가고 나면 당신도 나도 잊혀질 사랑이니까. 이 밤이 가고 나면 당신도 나도 잊혀질 사랑이니까. 잊혀질 사랑이니까. 불씨, 흙벽돌 얼기설기 쌓아 올린 시골집. 겨울바람은 참 매섭다. 강문이를 스쳐 지나가는 바람은 흔적도 남기지 않고 마당에 서성이는 달빛은 발자국도 남기지 않는데 내 마음 깊숙한 곳에 남겨진 사랑은 식어버린 재 속에 남겨진 불씨가 되어 창가에 슬프게 매달린 물방울이 된다. 작은 충격에도 자지러들듯 놀라버린 수많은 모공이 열리고 잊었던 기억이 스멀스멀 기어 나오는데 호럼불 희미한 밝음에 또 한 번 사랑의 불씨가 인다. 근래에 들어 긍정심리학이 많이 유행하고 있지요. 특히 마틴 셀리그만의 긍정심리학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긍정심리학이란 용어는 30년간 우울증을 연구한 마틴 셀리그만이 1998년에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는 미국 심리학회에 손쓸 도리 없이 망가진 삶은 이제 그만 연구하고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죠. 우리의 뇌는 긍정적인 생각을 할 때 그 반응하는 부위가 달라집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확실하게 그 반응하는 부위가 달라지고 전기 충격과 같은 위협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잘 견딥니다. 나는 할 수 있다고 하는 긍정의 힘은 정말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긍정의 힘을 지필한 조엘 오스틴을 위시해서 수많은 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벼룩 박사로 잘 알려진 루이저 로스차일드 박사는 어느 날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벼룩을 뛰게 했더니 자기 몸에 137배나 껑충 뛰었습니다. 그런데 벼룩을 비커에 놓고 뚜껑을 덮은 후에 5분간 뛰게 했습니다.
뛰면 뚜껑이 머리가 부딪히지요. 그리고 이번에는 뚜껑을 열어두고 뛰겠습니다. 참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빈대는 뚜껑이 덮여 있었던 그 위치까지만 뛰었습니다. 그때 로스차일드 박사는 비커 밑에 알코올로 불을 붙였습니다. 비커가 점점 뜨거워지자 빈대는 본래의 높이로 펄쩍 뛰었습니다. 로스차일드 박사는 이 실험을 마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한계는 내 안에 있다. 그렇습니다. 모든 한계는 바로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엘리트 마인드의 저자인 스탠 비샵은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믿는 것만 한다. 할 수 없다고 믿는 것은 시도조차 하지 않기 때문이다고 했습니다. 챙 홍야는 농구공 소녀로 알려져 있습니다. 4살 때 곧 교통사고로 두 다리를 잃었는데 돈이 없어서 할아버지가 농구공을 아래에 붙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챙 홍야의 긍정적인 태도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수영을 배우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원남선 지방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여자 평영 100m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불가능이란 없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1마일을 4분 안에 돌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장벽을 깰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로저 베니스터라는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위대한 도전을 한 것입니다. 그는 4분 안에 정확히 3분 59초 04에 1마일을 뛰는 것을 상상하며 열심히 훈련했습니다. 1954년 마침내 그는 4분 안에 1마일을 주파한 최초의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그 벽을 넘자 1년 내에 37명의 선수들이 그 벽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는 무려 3,000명의 선수들이 그 벽을 돌파했습니다. 누군가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자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긍정의 힘, 긍정의 태도입니다. 노년의 베니스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지 못한다고 말한다면 당신이 맞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도 당신이 맞습니다.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박성현, 꽃길 인생. 수많은 만남들 속에 수많은 인연을 맺고 모래알 속에 진주 같은 너 하나를 얻었다. 내 편이 되어준 너를 부족한 내가 사랑해도 되겠니? 돌고 돌아온 세월, 꿈 같은 세월, 꿈이라 하기엔 고단했지만 너 하나를 만나서 너를 얻어서 내 인생 꽃길이라오. 단비를 기다리듯이 누군가 그리워하는 그 마음들이 하늘에 닿아 너 하나를 보냈다. 내 편이 되어준 너를
부족한 내가 사랑해도 되겠니? 돌고 돌아온 세월, 꿈 같은 세월, 꿈이라 하기엔 고단했지만 너 하나를 만나서 너를 얻어서 내 인생 꽃길이라오. 돌고 돌아온 세월, 꿈 같은 세월, 꿈이라 하기엔 고단했지만 너 하나를 만나서 너를 얻어서 내 인생 꽃길이라오. 내 인생 꽃길이라오. 중산리 밤하늘. 산길을 걷다가 언덕 위에 들국화 한 묶음 꺾어 들고 코끝으로 전해오는 향기에 문득 하늘을 본다. 여전히 변함없는 파람색 가을 하늘, 내 머리 위로 쏟아져 내린다. 캄캄한 중산리 밤, 별들은 촘촘히 다가와 어릴 적 추억을 들려주고 계곡 물소리는 어두운 추억을 흔들어 깨운다. 아침이면 찬이슬 햇살바다 반짝일 나뭇잎, 그들도 긴긴 꿈속으로 나른한 몸 누이는데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고개 숙인 추억만 밤을 새우고 있다. 고요 속에 중산리 밤하늘만 깊어간다. 햇살 속에 기지개를 켤 아침이 그립다. 지리산 중산리는 제가 시인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추억이 남아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천상병 시인 추모 활동을 하면서 많은 시인들과 우정을 쌓았더랬지요. 올가을에는 그 추억을 생각하며 한번 다녀와야겠습니다. 그때 세운 천상병 시인 추모비가 아직도 잘 있는지 보고 싶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긍정과 감사를 하게 되면 모든 것이 좋아집니다. 앞에서 우리가 알아봤듯이 생각에는 에너지가 있어서 좋은 말과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이 좋은 에너지가 되어 모든 것을 좋게 만듭니다. 여러 실험 결과들이 이미 잘 알려져 있지요. 감사를 하게 되면 뇌 왼쪽 전전두피질 부분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런데 불안하거나 분노, 우울 같은 감정을 느끼면 오른쪽 전전두피질이 활성화가 됩니다. 감사의 뇌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UC 데이비스의 심리학 교수인 로버트 에몬슨이 여러 실험을 통해 감사하는 사람은 훨씬 살아있고 경각심을 가지며 매사에 적극적이고 열정적이며 다른 사람들과 더 맞닿아 있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그는 감사의 과학이란 책을 2권 집필하고 감사 일기의 효과에 대해 발표하기도 했지요. 에몬슨은 12살에서 80살 사이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한 그룹에는 감사 일기를 매일 또는 매주 쓰도록 했고 또 다른 한 그룹에는 그냥 아무 일이나 쓰게 했습니다. 한 달 후에 중대한 차이가 발견되었습니다. 감사 일기를 쓴 사람 중 4분의 3은 행복지수가 높게 나타났고 수면이나 일이나 운동 등에서 더 좋은 성과가 나왔습니다. 그저 감사했을 뿐인데도 뇌의 화학 구조와 호르몬이 변하고 신경 전달 물질들이 바뀐 것입니다. 감사함을 느끼는 순간에 사랑과 공감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뇌인 왼쪽 전전두피질이 활성화가 된 거죠.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의 다케다 제과에서는 달걀을 주얼료로 하는 유명한 과자인 다마고 보로를 만드는 과정에서 감사합니다를 과자 속에 넣습니다. 과자를 만들 때 직원들이 과자를 향해 감사합니다를 외치는 것이지요. 감사합니다를 연속해서 3,000번을 말하는데 대략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1시간 동안 감사합니다라고 말한 직원에게는 급여와는 별도로 시간당 8,000원의 상여금도 지급합니다. 그리고 공장 안에 감사합니다를 녹음한 테이프를 24시간 틀어놓습니다. 결과적으로 제품이 나올 때까지 무려 100만 번이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과자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회사의 창업자인 타케다는 감사의 힘을 일찍이 깨우쳤던 것을 삶 속에 적용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100개가 넘는 회사를 설립했고 일본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누군가가 꿈을 이루면 그것은 또 다른 사람의 꿈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달리하고 감사의 마음으로 세상을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아프리카의 바벤바족에는 매우 특별한 재판이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가운데 앉혀두고 마을 사람들이 한 명씩 지나가면서 과거 그에게 감사했던 내용을 말합니다. 너는 본래 착했어. 작년에 비 많이 왔을 때 우리 집 지붕을 고쳐줬잖아. 늘 웃어줘서 고마워. 이렇게 하면 그 사람에게 좋은 마음이 되살아나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참 좋은 재판이지요. 이렇게 감사는 사람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바꿔버리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를 많이 하십시다.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지만 또 하나 감동 호르몬인 다이돌핀도 생산됩니다. 다이돌핀이 무엇인지 아시죠? 엔돌핀보다도 4,000배 이상 강한 행복 호르몬, 감동 호르몬이죠. 병도 낫게 하고 기분도 아주 좋게 하는 감동 호르몬이 다이돌핀입니다. 감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장민호가 부릅니다. 남자는 말합니다. 여행 갑시다 나의 여차여 하나뿐인 나의 여차여 상처투성이 병이 들어버린 당신 여행 가서 낫게 하리이다. 나란 사람 하나만 믿고 같이 살아온 바보같이 착한 사람아, 남자는 말합니다. 고맙고요 감사해요. 오직 나만 아는 사람아, 안아봅시다 나의 여차여 하나뿐인 나의 여차여 고운 얼굴에 쓰여진 슬픈 이야기 오늘 밤에 지워봅시다. 나란 사람 하나만 믿고 같이 살아온 바보같이 착한 사람아, 남자는 말합니다. 고맙고요 감사해요. 오직 나만 아는 사람아, 나란 사람 하나만 믿고 같이
살아온 바보같이 착한 사람아, 남자는 말합니다. 고맙고요, 감사해요. 오직 나만 아는 사람아, 오로지 나만 아는 지금 여러분은 98.9MHz 세종 FM 역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감사를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확대 감사, 다행 감사, 그리고 무조건 감사입니다. 확대 감사는 작은 감사를 크게 확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를 발견할 수 있다면 인생에서 가장 큰 비밀을 발견한 것이다. 누가 말했을까요? 예, 바로 노병천 박사입니다. 아주 작은 일에서조차 감사할 것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지요. 작은 감사를 발견하고 그것을 크게 확대해서 감사하면 더 큰 감사로 돌아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시작된 예수님의 감사입니다. 이게 뭐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작지만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것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물고기와 떡이 불어나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작지만 그 작은 것에서 감사함을 할 때 더 큰 감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 작은 감사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심이 없이 그냥 하루를 보내면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도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작은 사고도 나지 않고 감기도 걸리지 않은 오늘이 그저 감사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하루를 살아가는 그 자체가 기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도 감사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크게 확대해서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로 인해 더 큰 감사가 돌아옵니다. 작은 것에서도 감사를 발견하는 눈을 갖도록 해봅시다. 이번 신선대 산행에서 저보다 형님 되시는 분들이 함께 해더랬습니다. 아직도 산을 타시는 모습을 보면 여느 젊은이 못지 않습니다. 정정하시고 꼿꼿하신 모습이 참 멋진 분들입니다. 나도 저 나이가 될 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산행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겠지요? 즐겁고 건강하게 사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좋은 생각만 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스트레스를 줄여야 하겠죠.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스트레스 없이 살기는 힘들겠지만 받았던 스트레스를 쉽게 떨쳐버리는 일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떨쳐버리는가는 각자 방법이 다르겠지요. 자기에게 맞는 방법으로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시 한 편 소개합니다. 더운 날 오후 창밖으로 여름 소나기가 줄기차게 내린다. 좀채 그칠 것 같지 않은 빗줄기, 흐물흐물 힘 빠진 대지가 용투림한다. 단단하던 언덕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다. 남루하게 초라한 모습이다. 지치지 않고 울어대는 매미소리, 사연이 많은 여인의 절규인 양 점점 더 날카로운 소리로 변질되어 가고, 한낮에 무더위 탓인가 소나기 내린 뒤에 피어오르는 안개는 지친 일상에 비릿한 역겨움만 남긴다. 지금 이 시간까지 역유용의 문화가 산책을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끝곡으로 장윤정의 별, 이 노래 들려드리며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본 방송은 세종시청자 미디어센터와 함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청취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해줄까 별처럼 반짝이던 우리의 시간도 지나갔죠. 꿈처럼 다시 볼 수는 없나요? 바람처럼 스쳐만 가나요? 사랑아 내 사랑아 나를 떠나지 마라. 다시 만날 수는 없는 내 사랑아. 내 맘속에 별이 되어 언제라도 그렇게 영원히 빛나고 있어줘. 그리워지세